이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상관없이 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이는 그 사람에 따라서 뭐 행동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마음은 대부분 다 똑같으실 거예요. 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이 배우자, 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한테 뭐 심한 비난과 욕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폭행까지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이는 특히 이제 남편분들이 많이 폭력을 많이 쓰시거든요. 이제 뭐 어느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이제 평소 아내를 의심하기는 했지만 에이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는 좀 크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상간남과 이제 모텔에서 이제 나오는 걸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이 남편은 정말 정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일단 상간남의 연락처, 신분증 확인하고 이제 상간남을 보냈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뭐 약간의 좀 몸싸움도 있긴 있었겠죠. 뭐 상간남이 순순히 자기 뭐 신분증 보여주고 전화번호 알려주고 하진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 남편은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이 집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도 엄청 많은 생각을 했대요. 내가 아내를 용서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자기는 이혼을 할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제 상간남과 헤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무슨 정신으로 이제 집에 왔는지 어쨌든 집에 왔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자마자 이제 안방에 딱 들어가서 이제 아내를 앉힌 후에 이제 물어본 거죠. 언제부터 만났었냐? 뭐 어디서 어떻게 만났냐? 그 상간남, 그놈은 뭐 하는 놈이냐? 뭐 몇 번이나 만났었냐? 추궁하면서 이제 물었겠죠. 아무래도 뭐 좋은 분위기에서 뭐 차분하게 물어보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랬는데 이 아내가 대뜸 화를 내면서 아니 어차피 이혼하면 끝이지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것까지 묻느냐? 얘기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서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남편도 같이 일어나면서 아내의 뺨을 두세 차례 때리고 그리고 이제 뺨을 맞고 쓰러진 아내를 이 남편이 막 발로 찼답니다. 그냥 아내의 이러한 태도에 이 남편이 완전히 이성의 끈을 놔버린 거죠.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기분은 정말 자기 자신이 처음으로 느껴본 그런 분노의 감정이었대요. 어쨌든 쓰러진 아내를 딱 내버려 두고 이제 이 남편이 이제 거실에 물을 마시러 이제 잠깐 나갔대요. 그랬는데 아내가 그 사이에 문을 탁 잠가버리고 이제 112에 신고를 해버린 거죠. 가정폭력으로. 이제 남편은 이제 이것도 모르고 이제 계속 이제 문을 두들겼어요. 빨리 문 열라고. 그랬는데 잠시 후에 밖에서 이제 벨소리가 들려서 인터폰을 봤더니 경찰들이 이렇게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순간 놀랬죠. 아니 경찰들이 왜 왔지? 하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아내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남편은 이 모든 게 정말 아주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답니다. 그냥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아내가 또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폭행을 하고 그리고 또 경찰이 오고 이게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 진짜 순간적으로 헷갈렸다고 해요. 그래도 남편은 아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자기 자신은 괴롭고 힘들겠지만 한 번은 참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아내의 이러한 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아무튼 뭐 2차 가해가 또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출동한 경찰 간의 조치로 분리 조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그날 집에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모텔에 있으면서요 정말 미칠 것 같았다고 해요. 아내가 앞에 있으면 이런저런 얘기라도 속 시원하게 하면서 자기 어떠한 심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잘잘못을 어느 정도 좀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아내한테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이 미치도록 괴로운 거겠죠. 그런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그 다음날 남편이요 이제 임시조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접근 금지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이혼을 원치 않았던 남편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과 같았다고 해요. 이 남편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경찰관한테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서 아내가 이러저러한 행동을 해서 나도 모르게 이런 가정폭력을 행사했다. 가정폭력이 잘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봐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집에도 못 들어가는 범죄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세상은 냉정합니다. 피해자라고 해가지고요, 그 피해자의 말만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피해자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남편이 아내를 폭행을 한 그 이후부터 남편도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불륜을 저지른 아내는요, 범죄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은 범죄자입니다. 아무튼 이 남편은 이제 계속 모텔, 이런 사우나 이런 곳에서 전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혼은 하지 않고자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만나는 건 고사하고 전화도 못하니까 정말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죠. 남편은 이제 이러한 것을 깨우친 순간 자신의 가정폭력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피해자라서 법도 사람들도 모두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완전한 실수였죠. 이러한 사례 이외에도요, 뭐 아내가 경찰에 신고는 하지는 않더라도 나 무서워서 너하고 같이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리는 아내들도 종종 있어요. 어느 남편은 이제 아내가 친정으로 도망간 걸 알고 이제 친정까지 따라갔답니다. 거기선 당연히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이제 아내를 혼낼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건 웬걸 장인하고 처남이 자기 자신을 혼내고 때리더래요. 반대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도 약간 좀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유사한 일이 생겨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내분들은 이제 남편분들처럼 뭐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뭐 심하게 폭행을 하거나 그런 일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종종 뭐 아내가 너무나 화가 나서 홧김에 남편의 뺨을 몇 차례 이렇게 때리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우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그냥 몇 대 맞아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혼을 원할 때는 이를 꼭 문제 삼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도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남편이 만약에 이혼을 원한다면 자기가 이제 뺨 몇 대 맞은 걸 빌미 삼아서 계속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남편분들도 있어요. 뭐 경찰에 뭐 신고를 하겠다, 뭐 하겠다, 네가 평소에 이랬지 않았느냐, 저랬지 않았느냐, 막 이런 트집을 잡아가면서. 그런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 꼭 폭행을 하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간녀가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닐 경우 뭐 회사에 찾아가 가지고 난리를 피운다든지, 아니면 뭐 시댁 식구, 친정 식구, 그리고 절친한 지인들한테 남편이 이러한 짓을 하고 다녔다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화풀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집에 찾아가서 그 상간녀의 남편한테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아내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이 이혼을 생각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내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 분노의 감정을 이렇게라도 풀어야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 아내가 이혼을 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쩌면 이러한 행동들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결과가 생겨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의뢰인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나 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는 대부분 못하게 하거든요. 하지 마세요. 그건 이래서 안 좋습니다, 저래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뢰인 분은요,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실장님은 왜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냐, 그럼 나는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저는 하지 말라고 끝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한 3개월 정도, 길게는 1년 정도 지나서
저한테 그때 자기를 말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들을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뻔뻔한 자기 배우자, 상간자 상대로 자기가 어떠한 보복 행위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러면 그들 역시 또 나한테 어떠한 보복 행위를 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하고 감정 싸움을 하고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좋다. 정말 그때 안 그러길 잘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다시 뭐 남편분들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사례를 참고 삼아서 절대로 폭행을 하지 마셔야 돼요. 이 아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불륜을 저질렀는데 어느 남편이 이거 참을 수 있겠냐, 누구라도 다 이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 맞아요. 누가 참을 수 있겠어요. 누구라도 다 이해하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사람들의 정서 문제인 것 뿐이고요. 법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결과가 생겨날 수 있어요. 특히 피해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그리고 불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 이때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온 몸에 막 똥이 잔뜩 묻어있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몸싸움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워서 이겼다고 쳐보자고요. 이기면 뭐합니까? 이미 그 사람한테 묻어있던 똥이 다 나한테도 묻어져 있어서 나한테도 악취가 나는데, 그때 가서 자신이 나 이겼다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하고 몸싸움 한 걸 후회하겠죠. 그래서 이 불륜이라는 큰 잘못을 한 아내를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타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에게도 약점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뭐 불륜 배우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분께서도 그에 맞는 판단을 하시면 되겠지만, 불륜 행위 이후 이혼을 원하는 불륜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불륜 행위가 걸린 이후 안 그래도 네가 평소에 이랬네 어쨌네 라고 자꾸 먼지 같은 사연이라도 끌고 들어오는 판에 이렇게 그냥 폭행을 한다든지 어떠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돼버리면 그만큼 불륜 배우자는 좋아할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에 의해서 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혼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걸 피해자가 스스로 자초해서 그 빌미를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 마음의 분노로 인해서 내가 당장 어떠한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의 결과로 내가 순간 뭔가 좀 속이 시원할 수는 있어도 결국 불륜 배우자 도와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괴롭고 분노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트집을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뭐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갑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가 이 임시처분 받고 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자신의 이런 폭력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불륜 배우자인 아내한테 이혼 요구를 받으면서요, 이혼 소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종종 오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러한 경우 누가 유책 배우자가 될까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지 무조건은 아니겠죠. 하지만 적어도 대등한 입장이 돼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참 많이 들고 그러한 결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요,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있어서도 최대한 참고 인내하며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끝.